경매스쿨 현미경의 여미입니다. 치우입니다. 치우님, 8월 18일부터 농지법이 개정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크게 차이는 없어도 그래도 알아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에 농지법이 바뀌고 4월 달에 한 번,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4월 달에는 이제 지나갔고, 이번에 8월 달에 시행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8월 18일부터 농지위원회 심의제도하고 농지임대차 신고제가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제 8월 17일에 이제 보도자료가 나온 부분이고요. 주요 내용을 보면, 자,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방지를 위해서 시, 군, 구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농지 취득 시 심의를 거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의라고 하는 게 잘하면 좋은데 잘못할 때는 그냥 요식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처음부터 그렇게 확 쫄아가지고 나는 농지 취득 심의를 받아야 된다, 나는 받지 않아야 된다, 또 어떻게 하면 안 받으려고 한다, 이런 거에 너무나 포커스를 잡게 되면, 그렇죠. 만약 농지 취득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불이익이 뭐고 통과됐을 때 이득이 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보다는 그냥 농지 취득 심의에 들어간다에만 포커스를 잡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농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심의를 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 심의를 하는지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농지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면, 여기 시, 군구 읍면에 있는 이제 지역 농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다. 지역 농업인이면 거의 뭐 이장이 들어갈 테고, 그렇죠. 전문가라고 하면 농지 담당 공무원이 또 들어갈 테고, 또 여기에 면장이나 이장 좀 몇 들어가고, 또 지역에서 조금 나름대로 지역 유지인 사람들이 한두 명 정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인에서 6인, 그렇죠. 조금 더 크다라고 하면 7, 8인 정도 그렇게 농지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네네네. 자,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농지위원회에서 또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물건을 대상으로 심의하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이 부분. 이런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다라고 하면 개발 호재가 있는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에 그냥 자동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면 돼. 그렇죠. 보통 우리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면 거의 그 수도권에 있는 토지는 거의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거의 그런 셈이지. 더군다나 개발 호재를 물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 참여한다? 아마 거의 농지위원회에 들어간다고 봐. 우리는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경매를 할 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는 취득할 수 있었잖아요. 그게 가장 큰 이점이지. 네. 그런데 우리가 농취증 지금 대상자로서는 어쨌든 경매도 농취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냥 경매인 경우에도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되는 거겠죠. 그렇지. 결국에는 경매든 아니면 일반 매매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농지인 경우에는 이렇게 농지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사실상 농업법인이 진짜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법인이 만들어지고 또 그 법인이 유지되면 좋은데, 농업법인으로 있어서의 혜택은 그대로 고스란히 다 받으면서 사실상 투기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농지위원회의 가장 큰 타겟층이 농업법인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 그렇죠. 자, 세 번째는 한 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3인 이상이니까 2인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저기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2인까지만 또 하려고 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3인 이상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지역 농업인을 하나 끼워 넣어서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빠지려고 하는 또 그런 또 편법이 있을 수도 그럴 있겠다.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경기도에 살지만 이제 뭐 부산이나 이런 멀리 있는 어떤 농지를 살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연접되지 않은 시군구잖아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일가 친척이라든가 뭐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공유관계를 같이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심의위원회 그래서 할 때, 살짝 빠지는 거지. 조금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로 지금 방금 얘기한 부분인데요. 농지 소재지 시군 자치구 또는 이제 연접한 시군 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군 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연접이라고 하면 바로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서 연접된 가평군이라든가 또는 양주시 또는 하남시, 구리시 이 정도까지는 연접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내 거주지에서 해당 그 농지까지의 거리가 30km 이내면 연접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만약에 연접되는 시군구가 아니고 그 넘어서는 시군구라고 하더라도 거리가 30km 이내면 연접한다고 보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도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또 보면 이제 단서가 조금 들어가 있죠.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네. 키포인트야. 그렇죠. 사실상 농업 활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또 그리고 토지를 그 지역에 있는 것을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전혀 생뚱맞게 30km 넘는 곳에서 토지를 산다. 누가 봐도 안 좋게 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또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여수에 땅이 좀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저는 남양주에 살면서 여수에 있는 땅을 취득할 때 기존에 제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심의위원회에 이게 안 걸리는 건가요? 그렇지. 엄격하게 따지면 그렇죠. 심의위원 대상자가 아닌 셈이 되지. 셈이 되는 거죠. 좀 그런 어떤 편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편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조금 많아. 생길 우리가 수가 못 있겠네요. 찾을 뿐이지 빠져나가려고만 하면 아무리 촘촘하게 엮어도 그렇죠. 정말 순식간에 휙 하고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이런 대상인 것 같아. 그렇죠. 자, 이제 다섯 번째가 저희하고는 조금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 부분이죠. 이 신청 후,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 후 14일이라는 게 걸린다는 거예요.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경매에서 낙찰받으면 14일 넘어서 낼 수 있나? 기존 법상으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처리 기간이 그러니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기간이 4일이었거든요. 4일이니까 우리가 경매인 경우에는 그 농취증을 법원에 내야 되는 그 기간이 매각 허가 결정 기일 이전, 그러니까 낙찰 받고 7일 이내에 농취증을 법원에 내면 됐어요. 근데 처리 기간이 4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면 14일, 그렇지 않고는 7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못 내잖아. 그러니까 다음 화면을 한번 볼게요. 자, 농지법이 이번에 8월 18일부터 개정이 되면서 여기 농림축산식품부 예규도 8월 16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예규를 보시면 농지취득 자격 증명 발급 심사 요령이라고 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이 요령을 보면서 농지증을 발급해 줄 때 요 요령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자 보면 기존에는 4일이었거든요. 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4일이었는데 이제 7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 영농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4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면 영농요건 분리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나 이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취증 신청을 하면 농취증이 발급되어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4일이고 보통 이제 그렇지 않은 땅들 농업경영 계획서가 필요하거나 주말 체험 용농 계획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7일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방금 얘기했듯이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이제 14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찌됐건 조금 늘어난 셈이 좀 있긴 있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경매를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매각 허가 결정 기일까지 그러니까 낙찰 받고 7일 이내에 농지증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날짜가 좀 부딪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럼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이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 법제처나 법원에서 또 다른 어떤 이제 이런 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변경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 못 들었거든요. 그렇지. 네, 못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런 심의 대상이 돼서 14일, 그러니까 7일 이내에 농지증을 받지 못하고 14일이 걸린다고 치면 일단은 매각 허가 결정 기일을 연기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법원에. 경매 법원에? 네, 경매 법원에 내가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돼서 14일 이내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매각 허가 결정 기일인 7일 이내에 농지증을 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죠. 본인이 직접 요청하는 거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마 그게 거의 그런 식으로 굳어질 것 같아. 네, 내가 봐도.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부분은 한두 명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이 늘어난다고 치면 법원에 7일 안에 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제도상으로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찌 됐건 농지를 취득할 때 매각 허가 결정이 늦춰진다는 얘기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연기를 조금 더 편하게 해주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처음 시행이 되면 한 서너 달 정도는 굉장히 좀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 그럴 같구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매각 허가 결정 기일까지 농지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보증금 몰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14일에 걸려서 농지증을 그 기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방금 얘기했듯이 연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연기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불허가가 나오게 돼버리면 그때는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지. 네, 몰수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돌려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농지법에 변화되는 부분, 농지증 발급할 때 농지위원회가 심사를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그 물건을 취득할 때 그 물건이 그 농지위원회 심사 대상이 되는지 좀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14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각 허가 결정 기일을 연기하는 방법, 그렇지 않고서는 14일이 걸리는 기간을 감안을 해서 먼저 농지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가 그 정부 24에 농지증을 신청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직접 가서 농지증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염두하셔서 그 14일이라는 그 기간을 잘 염두를 하셔서 농지증을 신청하시고 경매 입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또 변경하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